네, 계속 보시죠. 그 36쪽에요. 예, 시행령 15조부터 볼게요. 시행령 15조 보시면은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인데요. 원산지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출자, 생산자 등이 원산지 조사를 받는데 그 조사 결과 수출자는 그것이 자국 원산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산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누구한테 이의를 제기합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이의 제기는 지금 두 사람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관성장 또는 세관장에게 하고 있죠. 왜요? 조사를 관성장 세관장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성장 세관장이 조사했고 그들이 결과를 내놓았으니 그들에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예. 밑에 있는 내용은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에 3항에요. 예. 관성장 세관장은 언제까지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느냐? 30일입니다. 예, 3항의 두 번째 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일 동그라미 보존기간은 언제나 20일이죠. 넘어가시고요. 법의 19조 보겠습니다. 예. 이미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은 이 전반부에 거의 다 했어요. 뒤에 것들은 좀 큼직큼직한 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법의 19조 보시면요. 최악 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이다. 이건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요청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공부를 했고 이제는 물어보는 건데요. 비슷한 게 우리 과세법에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진여부 정확성이란 말 있죠? 진여부 정확성. 관성장 또는 세관장은 두 번째 줄에 수입된 물품 동그라미. 수입된 물품. 이거는 수입할 때 얘기인 거예요. 수입하면서 수입자가 물품과 함께 원산지 증명서 등을 가져오잖아요. 예, 그때 그 진위 여부와 정확성에 대해서 최악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최악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는 건 뭐 쉬운 말로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옆에 있는 시행령 16조에서요. 그럼 도대체 언제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가? 그 확인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이 여기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1호와 2호 보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구조가 같습니다. 보세요. 뭐 가운데는 원산지 증빙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이런 말이 있고 여긴 또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은 모두가 다 이겁니다. 수입자를 대상으로 지금 원산지 증명서가 지금 의심이 되어서 수입자를 대상으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보려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곤란하거나 부족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입자가 원산증명서를 가져왔는데 이 사람을 두고는 도저히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 상대국에 물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수입자 대상으로 곤란 추가 확인을 필요하면 수입자 대상으로 곤란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상대국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수입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입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상대국에 물어봐야 된다. 근데 이 3호, 이 세 번째 게 좀 금방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조사 하려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또 랜덤으로 돌려가지고도 원산지에 대한 질문을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다음 페이지 21쪽. 예. 만약에 원산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 세관이 이것이 뭐 원산지 물품인지 아닌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그 조사 기한 중간에는 FTA 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 적용 보류. 뭔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첫 줄에 세관장은 두 번째 줄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세 번째 줄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기획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때 추가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수입 동그라미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대요. 이것이 확실하게 원산지 물품인지가 아직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적용을 보류할 수 있대요. 근데 갑자기 이거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획정부령 정하는 기간이 며칠이나 되는지요?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예. 일단 의미를 알고 가서 보는 게 좋겠는데요. 확실하게 뭔 뜻이에요? 그 기획정부 정하는 기간 동안 며칠인지 몰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FTA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뭐 이거예요. 근데 그때 그 보류 대상은 그 동일한 수주자 생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람에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이제 FTA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의심이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동안에는 FTA 잠깐 적용 안 한다 이거예요. 아, 이게 며칠일까요? 한번 요거를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시행규칙의 26조에 가니까요. 며칠이에요? 아, 그딴 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딱 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뭐 30일 동안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수입자에게 서면 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말이 이렇지 보세요. 조사 통지, 조사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또 조사 결과를 통지, 결과 통지, 조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통지해서 조사를 끝난 날까지인 거지 며칠 균형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30일이니 6개월이니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는 것이고 조사 통지에서 결과 통지까지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목에 이게 조사 기간 중인 거죠. 이게 조사 기간 중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제목 그대로인 거예요. 며칠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다시 법률로 오셔서 법률의 2항 보시면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만약에 조사했는데 원산지 물품 맞아. FTA 적용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전에 만약에 안 해줬어. 그럼 미안하잖아요. 세금 많이 받았는데 FTA 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급해 줘야지 뭐. 환급 동그라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 조사를 했는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면 당연히 환급입니다. 네. 근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3번에 보시면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협정관세 적용 부류 해제를 요청하면 담보를 내걸고 일단 이 담보를 믿고 FTA 그냥 적용해 줘라.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FTA 건이 아니면 그 담보 팔아가지고 가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담보 동그라미, 담보 제공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건 안 봐도 됩니다. 예. 다음 22조. 예, 아주 6위부터가 조금 어려운 게 나오는데요. 제목이 뭐예요? 22조? 긴급관세 조치. 우리 관세법에 긴급관세 있잖아요. 그래서 두 글자를 근데 FTA 특례법에서는 더 붙여요. 긴급관세 조치라고 합니다. 생긴 건 비슷해요. 예. 1번에 보시면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 번째 줄에 최악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여기 밑줄 쳐보세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여기서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라는 건 우리 관세법에서도 긴급관세 부과 사유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밑에 표현 비슷합니다. 심각한 피해 등이 있을 때 이때 이제 긴급관세 조치라는 걸 하는데요. 조금 달라요. 네, 이제 긴급관세는 뭐 아주 간단하게 세율을 올리는 겁니다. 네. 원래 세율보다 더 많이 받는 건데 조치라는 말이 붙으면 조금 다른 제도가 돼요. 조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항의 끝에 두 줄. 첫 번째,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는 것. FTA가 됐다고 바로 영표가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는 즉시 철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점진적 철폐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처음에 10%였다가 그 다음에 8%, 6%, 4%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0%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쭉 가다가 그만 낮춘다는 거예요. 저 0%까지 가야 되는데 한 5% 정도 해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예. 왜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FTA 하다가 망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추다가 스톱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율을 다시 높이는 거예요. 세율을 다시 높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적극적이에요? 두 번째 게 더 적극적인 것 같죠. 그렇죠? 다시 높여. FTA 이거 뭐가 없어. 다시 높여. 하는 것이고 첫 번째 거는 내리다가 막는 거죠. 더 이상은 안 된다.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긴급관세 조치입니다. 또 이번에 보시면 긴급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65조부터 67조까지가 다 긴급관세거든요. 그래서 다 긴급관세 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큰 틀을 긴급관세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3항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양쪽에 다 있다. 어떤 물품이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됐다. 그러면 뭘 적용할 것이냐? 골라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긴급관세 조치. 이거는 긴급관세 조치니까 FTA 특례법에 있는 얘기고 관세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긴급관세라고 하잖아요. 를 부과하는 조치. 긴급관세 조치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다른 말이에요.
이건 긴급관세라는 말을 명확하게 쓰면 관세법인데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별표. 예. 그러니까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말이 유일한 오답이겠죠. 그렇죠? 예.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항 장관은 긴급관세 조치를 1년을 초과해서 적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좀 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한 조치. 이거는요, 세율을 낮춘다는 게 아니라 그 긴급관세 조치 있잖아요. 세율을 높였잖아.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 그냥 FTA를 안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떤 물건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시 세율을 높였지만 그때부터 그것도 조금씩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결국 긴급관세 조치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만 부분 보세요. 진짜 웃기게 생겼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악 상대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대요. 아,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 예외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한대요. 그 최악 상대국 외의 국가 있죠. 여기까지. 최악 상대국이 아니라 최악 상대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한다. 그럼 어떤 뜻이에요? 그 외의 국가는 점진적 완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와, 무서운 나라들. 점진적 완화 규정이 없는 나라들. 아니면 아닌 거야. 올렸으면 올린 거지. 뭘 그걸 또 낮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6나라거든요. 칠레, 에프타, 유럽, 인도, 아세안, 캐나다. 이 6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악 상대국까지만 하면 이 6개가 아닌 9개 국가겠죠. 그리고 그 외의 국가까지가 요거예요. 시행령 27조를 가보세요. 시행령 27조. 그 다음 42쪽 밑에 있는데요. 42쪽에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시행령 27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긴급관세 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 국가. 싱가포르, 페루 쭉 해서 여기까지인데요. 이 국가들은 완화가 되는 국가들이에요. 내가 우리 앞에서 썼던 게 그래서 제가 그거 빼고 써놓은 것들입니다. 그거 빼고 쓰는 그 6개 국가가 바로 완화가 안 되는 국가들이에요. 그걸 좀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시행령 20조로 보세요. 시행령 20조. 시행령 20조에 긴급관세 조치의 절차. 우리 그 관세법에서 덤핑 관세나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 산업피해 조사는 누가 해요? 무역위원회가 하죠?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무역위원회가 조사한다. 이것만 좀 아시면 되겠고, 바로 사항으로 가세요. 시행령의 사항 보시면은 이건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 조치를 건의받았을 때 건의받은 날부터 며칠이네? 제가 보기에는 FTA 특례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0일이에요. 모르면 30일 하시면 되는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급관세 조치를 할지 말지 있죠. 무역위원회가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FTA 하다가 망하겠어요. 그랬더니 장관이 고민된다 하면서 이제 그 고민을 한 달 이상 하면 안 되겠죠. 30일 이내에. 다만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30일, 20일. 그 숫자 때문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밑에 시행령 21조. 긴급관세 조치의 통보 및 협의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긴급관세 조치를 하게 되면 FTA를 한다고 하면서 뭔가 세율을 갑자기 올린다. 사실 그건 FTA의 취지랑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급관세 조치 한다고 하면 원래 긴급관세라는 관세법에 그걸 할 때에도 그 무역 보상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래야 됩니다. 상대국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긴급관세 조치 이건 또 특별히 FTA를 하자고 해놓고도 그거에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획정부 장관은 긴급관세 조치하기 전에 칠레와는 자유무역위원회에 회부하고 거기에서 협의해야 된대요. 싱가포르도 긴급관세 조치하기 전에 협의해야 된대요. 그 다음 장도 보시면요. 다 협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밑줄 안 쳐도 돼요. 협의해야 된대요. 다 협의해야 된대요. 밑에까지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딴 거 볼 거 없이 다시 앞장으로 중요한 건 누가 협의하는가만 아시면 돼요.
제목을 외우세요. 긴급관세 조치의 통보 및 협의는 장관이 한다. 딱 요만큼만 외우시면 돼요. 긴급관세 조치의 통보 및 협의는 기획정부 장관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획정부 장관의 별표. 그것만 잘 하시면 돼. 예, 장관이 협의하죠. 잘 생각해 보면 관세법에서도 그러죠. 기국 협의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 모든 FTA가 다 그런데 하나만 형식이 좀 다르게 된 것이 시행령의 9항이에요. 10항은 마찬가지입니다. 10항은 기획재무 장관이 미국이 원산지인 것에 대해서 협의합니다. 긴관세 조치하면서 좀 미안하니까요. 근데 9항이 하나가 더 있어요. 9항 보시면은 9항 뭐 8항도 미국 거이긴 한데 9항만 보세요. 무역위원회는 긴관세 조치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절차의 내용을 미합중국에 전달해야 된대요. 9번의 별표. 이건 다른 나라에는 없고요. 이게 다른 나라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화가 날 대로 나고 긴장할 대로 긴장해서 야 이거 FTA에다가 망하겠어. 이래가지고 긴관세 조치를 하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그 조치를 하기 전에는 협의한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조치하기 전에 말하는 걸로 족하지 않고 그 전 단계에 우리가 뭔가 지금 조사 단계에서도 알려줘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사전에 긴가세 조치할 때 사전에 협의하는 거는 다른 나라와 같은데 심지어 조사 시작 전에 미국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누가 알려줘요? 주어가 여기서 유일하게 다른 게 무역위원회입니다. 무역위원회 별표. 9번은 미쿡에만 있어요. 그렇죠? 미쿡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가 조사 시작하기 전에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미리 그 과정부터 갑자기 깜짝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혼자 보시기엔 조금 쉽진 않죠. 예, 좀 그런 법이에요. 네. 근데 특별히 시행령 22조는요, 아주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 시행령 22조. 긴급관세 조치 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1항, 또 2항 넘어서 3항, 또 이제 4항에 나라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나라별로 긴급관세 조치하는 법이 다른가 봐요. 일단은 1항은 어느 나라에 적용이 된대요? 싱가폴, 에프타, 아세안, 인도, 미합중국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 이제 미국은요 또 둘로 나누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서 1항에서 얘기하는 미국은 섬유 관련 물품과 8703, 8704의 자동차에 한정한다. 그래서 미국 전체가 아니라 미국산 섬유와 자동차에 대해서만 미국산 섬유와 자동차에 대해서만 1항이 적용이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거는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그럼 밑에 이제 보시면 사항에 있어요. 사항에 미국이 있긴 하지만 섬유와 자동차 제외한 건 이쪽 사항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항이 사실 오히려 원칙이죠. 사항이 뭐 섬유, 자동차 제외한 모든 물품은 다 사항으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섬유와 자동차는 1항에서 적용을 받자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긴관세 조치는 내려가다가 중단하는 방법이 있고 적극적으로 그냥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보시면 1호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 더 내려가는 걸 중지하고 딱 중지한 날 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더 이상 내리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내리지는 않는다. 어떤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대요? 스탑한 날, 그죠? 중지한 날 그 FTA 세율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더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참 깔끔하네요. 한번 그려보세요. 예. 여기서 요 선이 뭐냐면요. 요 위에 선, 요 선이 FTA 발효일입니다. FTA 발효된 날. 발효되기 전에는 세율이 높았겠죠. 예를 들어 한 8% 됐을 거예요. 8%. 그러다가 6%, 4%, 2% 뭐 이렇게 이제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국 0%가 되기로 했는데 너무 내려가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스톱!
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바로 긴급관세 조치한 날입니다. 그래서 긴급관세 조치한 날 거, 이게 살짝 보입니까? 여기 선이 보입니까? 네, 제 마음이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예? 내려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걸 계속 간다. 이걸 갖다가 계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이거는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는 그런 방식의 긴급관세 조치인 거예요. 그런데 요거랑 비교해서 이 밑에 것도 한번 보세요. 밑에 거 이제 보시면요. 예. 요건 이제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발효일이에요. 발효일. 발효되고 나서 여러분 FTA가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 나라의 원래 세율도 변동이 될 수 있죠. MFN 세율. 그것도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세율이 있다가 이건 FTA랑 상관없이 이렇게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MFN 세율이. 이건 FTA 때문에 변동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뭐 그 나라의 세율이 저렇게 변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발효가 되던 날 이제 FTA 세율은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근데 이날 긴가세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세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뭐보다 높아지지 못해요? MFN 세율보다 높아지지 못해요. MFN 세율은 협정 발효일 전에 MFN 세율이 있고 그 중지한 날, 스톱한 날에 MFN 세율이 있는데 그거 둘 중에서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 둘 중에서 이 낮은 것까지밖에 못 가요. 아니 거꾸로 뭐 MFN 이렇게 될 수 있죠. 잠깐 보세요. 이렇게 되어서 MFN 세율이 오히려 실행 세율이 더 위로 갔었다면은 그때는 그 두 개 중에서 더 낮은 거 거기까지밖에 높이지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율 인상하는 방법에도 하나 한계가 있습니다. MFN 세율이 변동이 되었을 때 그 중에서 낮은 것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보세요. 긴급관세 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고급 세율. 그 스톱한 날 MFN 세율과 최악상대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 그러니까 말하자면 FTA 적용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고급 세율 중,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MFN 세율이 최고급 세율이 MFN 세율인데 그 두 가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그 나라의 세율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무슨 세율?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2항에 보시면 1항에 대한 그런 단서인데 아세안이요. 한아세안 FTA에서는 하나 그 단서가 있는 것이 긴급관세 조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전체 아세안과의 거래 물량 중에서 3%도 되지 않는다면, 아니 3%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뭐 힘들어 죽겠느니 이것 때문에 FTA 때문에 망하겠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긴급관세 조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요 아세안에만 있어요. 이 항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세안에만 전체가 3%가 안 되면 3% 미만 이하의 물량에 대해서는 긴급관세 조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3항 보시면 3항은 또 다른 나라들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칠레, 유럽, 페루, 터키, 콜롬비아, 베트남. 보니까 유럽은 여기 있는데 F탄 저 위에 있죠. 여기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론은 똑같아요. 이론 똑같은데 이유가 좀 달라요. 이유는 보면 두 가지 세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긴급관세 조치하는 날의 MFN 세율과 또 하나는 독특해요. 여기 발효일 전날 FTA 세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협정에서 정한 기준 세율. 그건 뭐 협정마다 다르겠는데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 두 세율 중에서 낮은 것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동그라미 1번에선 1항에서는 그 두 개 중에 하나의 세율은 긴급관세 조치가 적용이 되는 날 MFN 세율이고 또 하나는 발효일 전날의 MFN 세율인데 그 발효일 전날 MFN 세율을 3항에서는 유럽 등에게는 요거를 기준 세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약간의 차이지만은 좀 달라요. 그래서 협정에서 정한 기준 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세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죠. 근데 미묘한 차이인데도 그 차이 때문에 지금 1항과 3항을 나눠 놓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4항 보시면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경우에는요. 또 1항과 아주 비슷해요. 잘 보세요. 1항의 1호와 똑같죠? 1항의 2호와 똑같습니다. 여기도 발효율 전달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3호가 있다는 거예요. 3호. 예. 사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여기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농산물들 많이 들어오는데 농산물에 적용이 되는 계절 관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호에 보시면 세율 인상 방법이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 것이 긴급관세 조치하기 직전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과 협정 발효되기 직전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지금 긴급관세 조치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건 FTA 중간이죠. FTA 하는 도중에 계절 관세가 있어요. FTA를 하면서요. FTA 안에 계절 관세를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래서 특별히 뭐 한미 FTA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감귤 출하기에는 오렌지 세율을 높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포도 있죠, 포도. 응? 포도는 우리나라 언제 나요? 여름에 나죠, 여름에. 여름에 나죠. 그러니까 여름에 나니까 여름에는 미국의 그 캠벨 포도 있잖아요. 그 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여름에는 들어오면 안 되지. 그죠? 겨울에는 들어와야죠. 포도를 먹어야지. 겨울엔 들어와야지. 근데 사실 뭐 그 출하 시기가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조금 겹치는 시기가 있긴 한데 뭐 고를 때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포도가 많이 없을 때는 세율을 좀 낮추고, 포도가 많이 나면 세율을 좀 높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 개 세율을 비교해가지고 그거보다 낮은 세율까지를 그러니까 FTA 중에 계절 관세와 협정 전에 그러니까 FTA 전에 계절 관세 그 두 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까지를 인상하는 조치. 여기 3호가 더 추가된 것이 요 네 나라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이 4번 있죠, 4번. 여기 이제 세 개의 방식이 있는 거. 이 긴관세 조치가 특히 계절 관세까지 나와 있는 요거를 좀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네 개를. 왜냐면 위에 것도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여기 발효일 전날과 밑에 있는 이 기준세율 요거 두 단어를 살짝 바꿔가지고 내는 것은 뭐 출제 내려면 내긴 하겠는데 정말 그런 출제자라면 정말 인간미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래서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일단 아주 형식적으로 다른 맨 밑에 있는 거 있죠. 미국 캐뉴? 맨 밑에 거 있죠. 미국 캐뉴. 그거를 좀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yway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세 가지의 긴급관세 조치 방법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인하 중지를 하거나 인하 중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세율 인상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율 인상이 MFN 세율과 발효 전 MFN 세율 중에서 낮은 것까지 올릴 수 있는 거. 이걸 이제 싱가포르, 에프타, 아세안, 인도 그리고 미국이긴 한데 저건 이제 섬유 자동차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MFN 세율과 발효 전이 아니라 기준 세율 적용되는 것이 맞네요, 그죠? 칠류, 페터, 콜베 중. 밑에 거는 세 개예요. 요거 인하 중지 세율 인상 방법이 두 개. 계절별 MFN, 계절별 MFN인데 조치 직전 FTA 중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FTA 전이고 미국 캐뉴 요 네 개인 것이고. 형식적으로 해서 긴관세 조치가 세 개인 것은 밑에 있는 네 나라밖에 없어요. 좀 복잡하죠? 괜찮아요? 그다음에 24조는요. 시행령 24조는 제목 자체가 중요합니다. 뭐래요? 긴관세 조치 재부과 금지래요. 긴관세 조치를 다시 부과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 긴관세 조치를 했어. 한 번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하면 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나라는 하지 말래요. 근데 하더라도 몇 년만 더 할 수 있대. 정말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건 더 많이 하지 말라요. 왜냐면 이게 긴관세 조치가 갑자기 어떤 물품이 특정 물품이 수입 증가됐다고 FTA를 안 한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취지랑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0개 국가밖에 없죠. 10개 국가에 대해서만 재부가 금지 규정이 있어요. 여기 없는 나라가 뭐냐면요. 요런 나라들 있죠. 요런 나라들은 재부가 금지 규정이 없어요. 하려면 더 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10개 FTA 그 중에 보니까요.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요. 뭐 여기 저처럼 동그라미 칠 필요도 없이 4번과 9번까지 묶으세요. 4, 5, 6, 7, 8, 9 아주 잘 모아놨는데 4, 5, 6, 7, 8, 9는요. 이래요. 긴급관세 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다 그 똑같은 말을 썼죠. 긴급관세 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위에 두 번째 줄 긴급관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거는 한 번으로 무조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예 재부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기 없으면 재부가가 가능하고 이 나라들은 아예 재부가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이 네 나라는 네 FTA는 뭐냐? 1번의 별표 1번. 1번만 좀 독특해요. 유럽 자유무역 EFTA는 적용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내에는 다시 할 수 있대요. 유일하게 숫자가 나오는 게 EFTA예요. 유럽 자유무역 연합만 재부가가 3년 안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안에는 할 수 있다. 예.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는데 시작하는 게 3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긴급관세 조치 끝나고 그러니까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2번에 인도, 3번에 페루, 10번에 중국. 이 세 개는 똑같은데요. 이거는 보세요. 조치가 끝난 날부터 적용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그러니까 만약에 적용을 만약에 3년을 했다 그러면 3년이 지나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기간이라고 그래서 3년 했으면 3년 동안은 못하고 5년 동안 긴급관세 조치를 했으면 5년 동안 못하고 재부가 못하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3년짜리 적용 기간 동안 못하는 거, 아예 못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적용 기간이라는 게 특이하니까요. 그거는 정확하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예요? 적용 기간. 네, 적용 기간 동안 못하는 것은요. 뭐 5년 동안 했으면 5년 동안 했는데 5년 동안 또 한다. 응? 이거 계속 하잖아요. 완전히 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페인이라고 그래요. 중국 페인. 그래서 이제 적용 기간 적용되는 거는 중국 페인 이거예요. 그렇죠? 적용 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중국 페인이에요. 만약에 적용 기간 동안 또 적용해 놓고 또 한다. 중국 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23조. 법률 23조 보시면요. 우리 긴관세에서도 잠정 긴관세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정 긴관세 조치가 있습니다. 장관은 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정 긴관세 조치를 합니다. 옆에 있는 시행령 23조 보시면요. 아주 어려운 말 나왔는데요. 긴관세 조치 과도 기간이래요. 과도 기간. 과도 기간. 과도 기간이라는 건 또 뭔 뜻이냐면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것들은 긴관세 조치가 끝나고 나서 그걸 다시 그 조치를 또 할 수 있냐 또는 몇 년 동안 할 수 없냐 지금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긴관세 조치를 처음 시작하는 거. 긴관세 조치는 언제까지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세율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낮아진 날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아. 그럼 그때부터 몇 년까지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세율이 10%였는데 0%가 됐어. 그럼 0%가 되고 나서 한 1년까지는 그 0% 때문에 너무 시장이 힘들어할 수 있지만은 한 5년, 6년, 10년 지나갔으면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10년째 갑자기 힘들다고 하면서 긴가세 조치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가장 센 FTA를 경험하고 나서 가장 세율이 낮아지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긴가세 조치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걸 어렵게 과도기간이라고 했어요. 과도기간 동그라미. 과도기간은 그러니까 조치 가능 기간이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조치 가능 기간. 조치 가능 기간은 10년입니다.
써놓으세요. 일단 원칙은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10년이 되는 날까지, 10년이 되는 날까지, 10년이 되는 날까지, 10년이 되는 날까지, 10년이 되는 날까지 안 해도 돼요. 10년이 되는 날까지.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니까 뭐 그런데 아닌 게 좀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아닌 것까지 아닌 거를 보겠습니다. 여기 무슨 10년이 되는 날까지가 뭔 뜻이에요? 이게 보시면 협정 발효일부터 강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 세율 인하가 이루어진 날, 관세가 아예 없어진 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낮아진 날, 그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만 하라 이거예요. 더 지나고 나면 이미 시장도 다 적응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7년짜리가 있는 거예요. 요 아세안 별표. 10년은 과도기간은 10년. 과도기간 10년은 그냥 외우세요. 네, 근데 7년짜리가 있는 거예요. 7년짜리가. 어디가요? 아세안이. 그런데 이제 5년짜리가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8번에 어디랑 어디예요? 8번과 10번 묶어보세요. 호주 옆에 뉴질랜드 있나요? 그렇죠. 호주 옆에 뉴질랜드가 있죠. 거기를 대륙의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라고 그래요?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5년이죠. 5년입니다. 5년. 5년이죠. 5년. 5년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9번이 요게 좀 특이해요. 여기는 지금 관세 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된 날 또는 협정 발효일 이후 15년이 되는 날, 이게 두 개가 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면 관세 철폐는 철폐라는 건 0%된 거거든요. 갑자기 0%가 아니잖아요. 한참 있다가 0%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 마지막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또는 협정 발효일 후 1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년, 15년 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요거는 캐나다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 밑에 좀 복잡하게 뭐 11번과 12번 묶어보시면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에 뭐 10년이 되는 날 또 10년을 초과하는 날까지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이건 다 10년으로 그냥 외우세요. 이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몇 년? 10년. 아세안은 7년. 호주와 뉴질랜드는 5년. 그리고 아까 어느 나라 있었죠?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 캐나다는 10년, 15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은 잠정 긴급관세 조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최악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한 긴급관세 조치 적용 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제가 1번에다가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여기다 별표 쳐놨죠. 싱가포르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요, 일단 잠정 긴급관세 조치 기간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건데요. 잠정 긴급관세 조치 기간은 싱가포르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 2년이에요. 그렇죠. 아닌 게 2번입니다. 뭐예요? 애프타는 1년이고 아세안은 3년이에요. 그래서 1, 2, 3인데 그 다음 장에 특이한 게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다음에 14번까지밖에 없지? 하나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잠정 긴가세 조치 기간, 이게 지금 없는 게 칠레가 없어요. 칠레는 아니 잠정 긴가세 조치 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 이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1년, 3년. 애프타는 1년, 아세안은 3년. 근데 여기 이제 요거는 오히려 맞게 나오고 이제 나머지 것들 이제 더 집어넣으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3년, 1년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응? 분명히. 그러니까 2년이 원칙이라는 것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이제 오지선다가 나왔는데 1년, 3년 얘는 분명히 그냥 줄 거거든요. 1년, 3년 분명히 줘요. 얘를 바꾸면은 문제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머지 2년짜리 3개 중에 하나가 1년이나 3년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거 중에 이제 하나가 답인 거예요. 맞죠? 그렇게 고를 거예요. 그 다음에 3항 보시면 우리 그 긴관세에도 관세법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긴관세 적용기간, 잠정긴관세 적용기간, 또 대명법 사행의 수입수량 제한기간, 그 연장기간, 총기간 8년 초과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총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총기간 동그라미. 다 합쳐서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느냐.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여기 지금 4년짜리와 3년짜리가 있죠. 아닌 건 없습니다. 근데 14개인데 칠레가 또 없어요. 칠레는 이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딱 또 7개씩이야. 그래가지고 참 뭘 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반이에요. 반반.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총 기간은 3년 또는 4년 이렇게 외우세요. 됐죠? 3년 또는 4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요거는 숫자가 2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3, 4, 3, 4를 갖다가 뭐 하나를 또 4를 3으로 바꾸고 이런 문제까지 내기는 좀 양심상 출제하는 사람도 좀 별로일 거예요. 왜냐면 1, 2, 3, 3개 숫자 정도를 좀 바꾸는 건 좀 그런데 이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3년, 4년 이게 나오게 되면 총 기간은 3, 4년 그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여유가 생기면 여유는 안 생기겠지만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구분하시는데 지금 이 구분하기는 여기는 좀 에너지가 그 기대감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26조 보시면 26조에 기금가세 유치의 재심사 절차 있어요. 재심사라는 건 기금가세 유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재고해 보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장관은 기금가세 조치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랬어요. 보시면 이게 재심사하는 사유인데 최근에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요게 보시면 재심사는 왜 해요? 이전 게 마땅치 않으니까 이전 게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또 기금가세 조치를 종료하게 되면 종료를 하게 되면 그때는 피해가 다시 생길 것 같다. 세 번째, 품권류 변경 등 대상 물품이나 적용 요건의 변동.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거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금가세 조치를 통한 이번에 오답, 참 그 멋있는 오답이네요. 관세 수입 증대 효과. 돈을 더 벌어야겠는데? 나라도 힘들고 하니까 세금이라도 더 벌어야겠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웃긴 오답이죠. 이게 이런 오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피해가 안 생기게 하려고 재검토하는 것이지 재심사하는 것이지 무슨 수입 증대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28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잠정기금가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효기능의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그래서 장관이 잠정기금가세 조치 여부 결정하는 거는 30일입니다. 30일. 옆에 보시면요. 잠정기금가세 조치 최대로 할 수 있는 적용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했었던 그 뭐 1년, 2년, 3년 그거는 그 기간 동안에 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 3년 안에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그 중에 어느 날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한 번 시작하면 며칠까지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비슷하죠, 그렇죠? 아까는 잠정 긴급관세를 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2년 안에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요거는 한 번 시작하면 며칠인 거예요. 며칠이래요? 200일이에요. 200일. 200일. 근데 똑같죠? 우리 잠정기금관세도 200일이거든요. 이게 뭐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칠레와 페루가 여기에서 좀 달라요. 근데 칠레의 별표. 칠레가 지금 긴급관세, 잠정기금관세 다 합쳐서 처음 나왔죠. 칠레는요, 다른 데는 전혀 나오지 않고 딱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여기만 120일. 그리고 페루의 경우에는 며칠이에요? 180일. 그래서 칠레와 페루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200일입니다. 이것도 뭐 결국 외우긴 외워야 되겠는데요. 칠레는 며칠이라고요? 칠레는 120일이죠. 칠레는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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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일이죠. 120일. 맞습니까? 맞죠. 페루는 뭐 그게 8이잖아요. 그렇죠? 8이니까 180일이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